다 끝났어. 너 때문에 다 끝났다고. 나야말로 내가 진짜 진절이 나. 최사라, 감히 내가 나한테 가증스럽다고 말할 자격은 있냐? 김지상은 최사라의 얕은 행동들 때문에 모든 일이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해 그녀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사조사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제이가 자기에게 이복동생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까? 김지상은 자신이 힘들게 꾸며놓은 제이의 방 서랍에 최사라가 초음파 사진을 넣어둔 뒤 제이를 만나서 어른스럽지 못한 말들까지 서슴지 않게 했단 걸 가사조사관과의 면접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죠. 가뜩이나 최사라가 지긋지긋해지던 중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김지상에게 최사라는 남보다도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러자 최사라가 울면서 김지상에게 말했어요. 왜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제이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사랑해주지 않는 건데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친자 확인 소송에서 당신 아이인 거 확인할 거예요. 그럼 결국 나한테 양육비 줘야만 한다고요. 그럼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아이가 당신을 나중에 용서할 것 같아요? 제이한테 이미 버림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 챙겨요. 하지만 최사라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않은 김지상은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말을 했어요. 네 뱃속의 아이가 왜 내 아이야? 친자검사에서 내 아이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난 내 아이로 인정 못해.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 적어도 이 정도로 매달리면 김지상이 알아듣고 자기에게 돌아와 줄 줄 알았던 최사라는 김지상이 쾅문을 닫고 떠나버리자 집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최사라의 쇼였어요. 최사라는 보호자를 적는 난에 김지상을 썼고 그렇게 자신을 떠난 김지상을 다시 불러오는 데 성공했고 하필 최사라가 입원한 병원이 김지상이 졸업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라 최사라가 김지상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병원 안에 삽시간에 퍼지고야 맙니다. 이미 바람을 핀 사실이 의사들 사이에 퍼져서 평판도 좋지 않았던 김지상은 내연녀의 아이까지 부정하고 버렸다는 소문까지 나면 정말로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며 겁이 났고 어쩔 수 없이 최사라와 그 뱃속의 아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차은경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뒤 김지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최사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주례도 없이 사회자만 두고 결혼식을 진행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더 이상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김지상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펴서 이혼당하고 상간녀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였고 최사라의 부모님 또한 너무 창피하다면서 결혼식 불참을 선언한 상태였었죠. 김지상의 병원 동료들 또한 오지 않았고 최사라가 근무했던 대정로펌의 변호사들 또한 모두 최사라 결혼식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최사라와 결혼을 원치 않았던 김지상의 얼굴도 똥을 씹은 표정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로지 최사라 한 사람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잖아요? 곧 최사라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치게 되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오로지 최사라. 단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최사라는 김지상과 단둘이 신혼여행도 가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기를 원했지만 김지상은 최사라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집에 오는 것도 막았기에 최사라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최사라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온갖 애교로 무장해서 김지상을 유혹한다 해도 김지상은 최사라를 쳐다도 보기 싫어했는데요. 정말 꼴배기 싫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고 최사라라면 진저리가 처지는 것 같았어요. 최사라와 옷깃만 스쳐도 소름이 돋았고 할 수만 있다면 제이와 차은경이 있는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김지상은 늦은 밤 와인바에 가서 술 한 잔씩을 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저한테라도 속마음을 다 털어놔 보세요. 외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진짜 외로웠던 김지상은 따뜻하게 자신에게 다가와주는 한 여성을 보고 그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닌 꽃뱀이었습니다. 김지상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혼을 하고 사랑하는 딸도 잃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금지옥엽 키운 딸 마음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내고 말았어요. 그 최사라 그 불효우가 설마 내 딸에게 그런 짓까지 했을 거라고는 정말 추호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왼수 같은 최사라랑 결혼까지 했다니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예요. 김지상은 술을 마시면서 흐느껴 울었고 그 여자는 김지상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죠.
그렇게 연거퍼 술을 마신 김지상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성과 호텔에 가게 됐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꼴보기 싫은 최사라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최사라와 혼인관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김지상은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인 건 확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와 함께 살지 못하고 최사라와 결혼까지 한 걸로 스트레스를 받던 김지상은 그 이후에도 그 여자와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김지상은 그 꽃뱀에게 점점 의지하기 시작했고 꽃뱀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선 자신이 사채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김지상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김지상은 꽃뱀의 요구에 응하며 재산분할한 재산의 일부를 야금야금 꽃뱀에게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김지상이 꽃뱀에게 완전히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최사라는 가진통을 느끼며 김지상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했지만 김지상은 최사라의 전화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자꾸 전화하시는 거죠? 가진통 중인 최사라의 전화를 대신 받은 사람은 바로 김지상이 아니라 꽃뱀이었어요. 전 김지상 씨 와이프 최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누구신가요? 누구요? 우리 지상 씨 와이프라고요? 웃기네. 상간녀 주제에 무슨 와이프예요? 결혼식만 하면 아내가 되는 줄 아나 봐. 지상 씨가 당신 보지도 않는다던데 당신 아이 친자로 인정도 안 하고요. 게다가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하셨잖아요? 최사라는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꽃뱀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서 가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괴로워하면서도 최사라는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놓지 않고 꽃뱀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야, 헛소리 말고 김지상 바꿔. 내 남편 김지상 바꾸란 말이야. 그러자 꽃뱀이 최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내가 지상씨 간수를 잘했어야지. 이렇게 된 거 다 내가 먼저 원인 제공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지상씨가 나 만나는 거고 내가 뭐 당당하다고 소리까지 질러? 꽃뱀이 얼마나 악질인지 알게 된 최사라는 자기가 과거 차은경에게 했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최사라는 그제야 자기가 차은경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깨달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진통은 진진통으로 바뀌어갔고 최사라는 김지상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홀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니 죄송합니다. 아이는 이미 유산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최사라 씨 본인 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장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최사라는 꽃뱀과의 통화 뒤에 큰 충격을 받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유산됐다는 문자를 김지상에게 보냈지만 꽃뱀은 그 문자마저 몰래 삭제를 해버렸죠. 최사라는 병원 침상에 누워서 한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차은경과 김지상이 이혼만 하고 나면 자기에게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던 최사라는 자신이 얼마나 미련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이 있는 남편을 탐한 벌로 최사라는 직장도 잃고 아이도 잃고 건강마저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원가족들에게마저도 상간녀 소리를 들으며 무시를 받게 되었죠.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최사라는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번 자해 시도를 하다가 원가족들에 의해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지상 또한 바에서 만난 꽃뱀에게 당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꽃뱀은 김지상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았고 의사라서 대출 한도가 높았던 김지상은 은퇴할 때까지 일해서 벌어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상은 술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알코올 중독에 걸려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차은경은 딸 제이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며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그런 차은경 옆에 늘 함께 해주었고 정우진을 눈여겨본 딸 제이는 차은경과 정우진이 연인이 되기를 바랬죠. 정우진과 떡볶이를 먹던 차은경은 포크 옆에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쳐다보는 차은경을 보며 정우진이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차은경, 나랑 결혼해줄래?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